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어딘가에 글을 쓴다는 게 어색해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차마 지역도 이름도 제대로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현재 30대 후반의 여성이며 꽤나 고된 삶을 살아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의 제 꿈은 우리 집을 가지는 거였어요. 거창하게 방 몇 칸짜리 아파트를 꿈꾸는 것도 아니고 작은 단칸방이라도 상관없었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입주 가정부였던 어머니를 따라 여기저길 떠돌아야 했기 때문이었죠. 엄마는 다른 집 빨래하고 마루를 닦고 설거지하는 걸로 우리 모녀의 생계를 꾸리셨어요. 저는 늘 집주인에게 들키지 않게 걸어야 했고 함부로 돌아다니지도 못했습니다. 더구나 집주인이 먹다 남은 찬으로 배를 채우기 위해 눈칫밥 먼저 배부르게 먹어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린 제게도 우리 집이라는 게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사도 가지 않고 엄마와 내가 편안히 쉴 곳 말이죠. 물론 성인이 되어서 그 꿈을 이루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우리라는 게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다 겨우 저는 제 짝을 만났고 가족을 이루게 되었죠. 그것도 모자라서 엄청나게 큰 저택까지 소유할 수 있는 큰 행운이 찾아왔고요. 하지만 저는 그 행운을 스스로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왜냐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죠. 사실 저는 소위 말하는 신데렐라였습니다. 땅 부자의 건물도 많은 시댁, 건축회사를 운영하던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났으니까요. 심지어 저는 2년제 전문대를 겨우 졸업한 격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보통은 반대를 하고도 남을 이르긴 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죠. 남편과 한참 연애를 하고 있는 중에 뜬금없이 전화로 절 몰래 부르시더니 이러시더군요. 아가씨, 실은 우리 아들한테 다 들었어요. 아가씨네 집안 사정, 물론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대충은요. 그걸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난요, 아가씨가 참 장한 것 같아요. 아버지는 얼굴도 기억 안 날 정도로 어릴 때 돌아가셨고 그 이후 사고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혼자 힘으로 이렇게 버티고 잘 자라준 걸 보니 아주 장이에요, 장해.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아닙니다. 벌써 돌아가신 지 13년 정도 됐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안쓰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시간이 흘렀다고 슬픔이 옅어지는 건 아니죠. 억지로 괜찮은 척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어쩌면 한 가족이 될 텐데 솔직하게 마음 털어놓는 것도 좋죠. 네? 그럼 저희 만나는 걸 허락해 주신다는 건가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시어머니는 가볍게 웃으셨죠. 그럼 제가 아가씨를 왜 따로 불러냈겠어요? 설마 반대할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게 맞지 않을까요? 어머, 혹시 그런 거 상상했어요? 물 뿌리고 돈도 뿌리고 김치 같은 걸로 뺨도 치고 비슷하게요. 에이, 촌스럽네. 요즘 젊은 사람들 당돌한 면이 있던데 아가씨는 왜 당당하질 못해요? 돈을 뿌릴 생각은 있는데 헤어지라는 거 말고 잘 만나달라는 용돈으로 가능하죠. 해줄까요? 아니요. 근데 왜 허락을 하세요? 둘이 좋다는데 제가 왜 반대를 해요? 저희 아들들 다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시켰어요. 내가 자식들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안 그래요? 아니, 애초에 왜 그런 생각했어요? 아가씨가 뭐 어때서요? 그야 일단 집안 차이도 그렇고 학벌도 나이도 어린 것도 아니잖아요.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의 결합이다
좋은 집안 보는 건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주변 여자들은 좀 그런 면이 있긴 해요. 태어나길 좋은 부모 물고 고생이라고는 애 낳는 거 말곤 안 해본 여자들이죠. 본인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보통 그래요. 참 부질없는 짓인데. 솔직히 돈이라는 건 생활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말고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식끼리 사이 갈라놓고 사람 못 믿게 만드는 게 돈이에요. 참 우습지 않아요? 이 돈이라는 게 애초에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싸운다는 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사람이 먼저거든요. 무엇보다 아가씨는 모자란 거 하나 없어요. 오히려 우리 아들이 재혼이라 아가씨한테 바짝 기어들어가야 맞죠. 초혼에다가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언감생심. 그러니 아가씨도 기죽지 말아요. 고개 딱 들고 우리 아들한테 이것저것 해달라고 그래요. 혹시나 청혼한다고 하면 알도 제일 큰 걸로 해달라고 하고 시계랑 가방도 해달라고 하고요. 네? 결혼이요? 그럼 결혼 생각 안 해요? 난 아가씨 딱 마음에 드는데. 저는 솔직히 그때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뒤에서 후광이 비칠 정도였죠. 시어머니는 거만하지도 않았고 유머가 넘쳤으며 호탕하기까지 했습니다. 같은 여자가 봐도 멋지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때문에 후에 결혼을 결심할 때도 시어머니 영향이 있긴 했죠. 물론 남편을 사랑하는 게 먼저였지만 저런 시어머니라면 정말 모시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딱 잘라서 그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살기 시작하면 불편한 게 많을 테고 저희 신혼이나 즐기라고 말이죠. 대신 자주 찾아오신다고 하셨고요. 실제로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아가 이리 와보렴. 내가 이번에 유럽 여행 갔을 때 너 생각하면서 사온 거야. 시어머니는 명품백을 내밀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예쁜 며느리 생각이 어찌나 나는지. 어때? 마음에 드니? 네, 마음에 들어요, 어머님.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뭔 소리 그렇게 해. 이제 넌 우리 집안 사람이야. 무엇보다 내 진심과 마음만 보고 가격편 이제 그만 봐야지. 그거 예의 아니야? 이거에 맞는 신발도 하나 있어야겠다. 내가 내일 백화점 한번 다녀올 테니까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 아니면 같이 갈까? 괜찮아요. 저 많아요. 내 기준엔 많지가 않어. 색깔별로 가지고 있어도 모자란데. 그래도 저한테는 좀 결혼할 때도 잔뜩 사주셨는데 나 능력 있고 땅도 건물도 넘쳐. 그러니 이럴 때 돈 좀 쓰는 거지. 좀 쓰고 살게 해줘. 젊은 애들이 들어야 예쁜 것들도 있단 말이야. 못 이기는 척 고맙습니다 해주면 안 되니? 감사해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아가, 너도 알지? 내가 아들만 셋인 거. 심지어 무뚝뚝한 두 아들 놈은 해외로 가버렸고 막내도 엄청 애교 있고 그러지도 않고. 그러니 내 속으로 딸 낳을 걸 하고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알아? 그러다 너 보면서 더 그 마음이 짙어졌지 뭐니. 저렇게 싹싹하고 착하고 야무진 아이가 내 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난 너 며느리 말고 딸처럼 대하고 싶어졌어. 솔직한 심정으로는 막내한테서 너 빼앗고 싶을 정도고. 에이, 어머님도 참. 진짜야. 우리 이참에 엄마랑 딸하자. 응? 내 딸 해. 우리 딸. 제 어깨를 감싸며 엄마라고 안 부르면 안 놔주겠다고 장난까지 치신 게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때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인생에서 개인에게 할당된 행복이라는 게 정말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그게 아니라면 갑자기 벼락처럼 그렇게 좋은 일만 생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다정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너만 있으면 난 이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아. 정말이야, 여보. 우리 행복하자. 앞으로도 쭉. 남편은 종종 제 손을 꼭 잡곤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모두 제게 우리라는 말을 하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사랑이 조금은 따가운 관심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가, 오늘 밥은 몇 시에 했니? 반찬은 몇 가지나 있는데. 시어머니는 어느 날부터인가 거의 매일 찾아오셔서는 사소한 것까지 캐물으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세심하신 분이시구나 생각했기에 하나하나 다 대답했죠. 네, 어머님. 계란말이, 만두, 잡채, 그리고 깍두기랑 김치 했어요. 만든 건 어제 저녁이요. 학원에서 수업 들었는데 도통 잡채 맛이 안 나긴 하는데 다른 건 다 잘 됐어요. 좀 싸드려요? 아니, 됐다. 그럼 오늘은 뭘 했는데? 어제 반찬 만들어놨으니 오늘은 어디 갔었어? 아, 그 친구 만나러 잠깐요. 점심 약속이 있었어요. 친구 누구? 네? 시어머니는 멋쩍게 웃으면서 다시 말했죠. 아유, 내가 집에만 박혀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뭐하나 그런 게 제일 궁금해. 왜? 그 나처럼 돈 많은 옆에 애들이랑 모이면 매번 똑같은 소리뿐이잖아. 땅을 샀네, 팔았네, 얼마가 생겼고 세금을 얼마나 뜯겼네, 이런 지겨운 말만 듣거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요즘 젊은 애들은 무슨 말하는지, 뭐하고 노는지,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하고. 딸 친구가 궁금하다 이거지? 아, 그러시군요. 저 고등학교 동창이요. 저랑은 10년도 넘었어요. 같은 동네도 살았고, 어머니 살아생전엔 그 친구 어머님이랑 친구셨고요. 그래서 아주 가끔 봐요. 미선이라고. 미선? 여자구나? 그래, 친구는 자주 봐야지. 언제 우리 집에 초대라도 한번 해봐. 그래도 될까요? 아무리 그래도 제 친구인데. 뭐 어때? 내가 우리 딸 친구한테 밥 좀 먹이겠다는데. 시어머니라서 좀 그런가? 아니요, 절대요. 한번 말해볼게요. 걔도 결혼해서 시간이 도통 안 맞아요. 아이 키우고 있어서 그런가 오늘도 겨우 봤거든요. 애들도 데리고 오라고 해. 우리 집에 아줌마가 대신해서 보고 있으면 되니까. 친구도 자유를 좀 느껴야지. 애 엄마라고 무조건 애만 보고 있으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못 써. 진짜요? 아이, 그럼 내가 어디 그냥 헛소리 하는 사람이야? 데리고 와. 이번 주 주말도 좋고.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실제로 그 이후에 친구도 소개해드렸고 만남은 꽤나 유쾌했어요. 어머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음식도 어마어마하게 화려했으니까 말이죠. 근데 친구가 돌아가고 이튿날에 제게 연락을 해왔던 겁니다. 사뭇 진지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너희 어머니가 좀 이상해. 넌 못 느꼈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 식사할 때 무슨 일 있었어? 나 자리에 없었을 때? 너에 대해서 엄청 물어보고 남자친구들은 없냐? 남자 이상형은 뭐였냐? 뭔가 나한테서 뭘 알아내려고 그러는 기분이었거든. 뭐 말하고 있는 지금도 답답한 게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가 없어. 단순한 궁금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너도 알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 보는 눈, 촉 되게 좋은 거. 확실히 좀 이상해. 저는 웃으면서 부정했죠. 우리 어머님 원래 궁금한 거 엄청 많으셔. 내가 밥 뭐 먹고 반찬은 뭘 했는지도 알고 싶어하는 분이라 그래. 너한테도 그러셨나 보네. 오해하지 마. 나한테 정말 잘해주시거든. 진짜? 그냥 오해인가? 하긴 뭐 너도 눈치 빠싹한데 어련히 알아서 할까. 무슨 일 있으면 말해. 그때 친구가 말한 건 분명 웃어 넘겼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부터 탁탁 뭔가 걸리는 게 생기기 시작했죠. 마치 손톱 밑에 아주 작은 가시처럼 이따금 느껴지는 거 말입니다.
한 번엔 제가 옷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문득 물으셨어요. 아가, 그 옷 새로 산 거야? 언제 샀는데? 어디서 샀는데? 아, 네. 그 지난주에 남편이랑 백화점 갔을 때요. 그이가 골라줬어요. 색깔 예쁘죠? 우리 아들 취향이 아닌데? 막내는 이런 공주님 같은 스타일은 별로라고 했었거든. 확실히 아들이라 간 게 맞긴 하니? 당연하죠. 직원이 추천해줘서 남편도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 우리 아들이 고를 것 같진 않은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네. 고개를 갸웃하던 시어머니는 화장대에서 향수 하나를 집어들더니 그걸 허공에 뿌리시더군요. 그건 남편의 향수였습니다. 그럼 이 향수는 너가 선물한 거야? 아니요, 그이가 어디서 선물 받았는지 어느 순간부터 보이더라고요. 그래? 이것도 내 아들 취향이 아닌데. 걔는 우디 향을 질색하는 애라서. 아, 그건 제가 좋아해요. 남편 스킨 냄새 좋다고 했더니 그거랑 같은 라인으로 하고 다닌다고 저번에 지나가는 말로 하더라고요. 우디 향이 좋다고? 남자들이 주로 그런 향을 쓰던데.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은 불신이었습니다. 한숨을 쉬고 고개를 저어 보이더니 불쾌한 표정으로 저희 집에서 나가셨죠.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에게도 그것들을 다시 물어본 모양이었습니다. 확실히 이상하긴 했지만 도대체 왜? 라는 의문이 생긴 건 그 이후였어요. 시어머니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알아본 건지는 모르지만 제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 물으셨을 때였죠. 아가, 너 통화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혹시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하는 거니? 통화요? 제가요? 그래, 너 통화 기록 보니까 그렇던데 누구야? 어머님, 그건 제 친구들이요. 다 결혼한 친구들이라 낮에만 통화해요. 전화번호 뒷부분은 가려져 있어서 확인이 되지 않던데. 너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뭘 보여달라는 건지, 누구랑 통화했는지 말이다. 내 앞에서 전화를 다시 걸어보거나 해봐. 네? 어머님, 혹시 저 못 믿으세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다니까. 너야말로 나 못 믿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잘 알잖아. 널 좋아하니 뭐든 알고 싶고 알고 싶어서 궁금한 게 많은 건데 이해 못해? 그래도 좀 당황스러워서요. 당황? 그럴 이유가 없으면 당황할 필요가 없지.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제가 뭘 숨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보여주면 그만 아니니. 걸어봐, 이 번호부터. 결국 그날 가장 통화를 많이 했던 친구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번호를 비교해보고 중간 번호가 같은 곳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셨고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여자라는 걸 알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던 모습을 보며 저는 의아함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퇴근한 남편을 잡고 물어봤죠. 시어머니의 이상했던 행동도 말했고요. 그러자 남편이 머뭇거리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말 꺼내기 싫어서 말을 안 했는데 사실 나 이혼한 사유가 아내의 불륜이었어.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성격 차이라며. 그게 가장 무난하니까. 솔직히 난 지나간 사람 욕하는 것도 별로라 내가 모자랐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지. 이혼하면서 비난하고 헐뜯고 그러면 결국 둘 다 더러워지는 거잖아. 난 적어도 추억까진 더럽히기 싫었거든. 좋은 사람이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입 다물었던 거고. 무엇보다 불륜 소재면 욕하게 되어 있잖아. 난 그게 꼭 내 얼굴에 침 뱉는 기분이더라. 저는 남편의 말에 동의를 했어요. 전부인을 감싸는 행동으로 보고 기분 나빠할 사람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는 오히려 그런 남편의 행동이 멋져 보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궁금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날 의심하는 건 맞단 거네? 아마도. 전 부인이랑도 어머님 엄청 친하게 지냈었어. 목욕탕도 가고 어디든 같이 다녔을 정도로. 그래서 어머닌 정말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했지. 정말 많이 친했던 모양이네. 응. 어머니가 건물 꽤 많이 보유하고 계시잖아. 그중에 가장 좋아하는 저택이 하나 있어. 생전 아버지가 한참 건축업 하고 계실 때 처음으로 사서 벽돌 하나하나 바꾼 곳이기도 하고. 어머닌 거기 정원에 공을 들이셨지. 두 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워낙 터도 좋아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진 부모님이 그곳에서 사셨어.
대대로 큰형이랑 작은형도 결혼하고 거기서 지냈었고. 근데 그런 소중한 집의 명의를 전처 명의로 바꿔준다고 할 정도로 좋아했지. 어머님 성격 보면 확실히 다 해주시려고 하시니까. 근데 그게 화근이었나? 그 어머니한테 충격이었겠지. 바로 그 집에서 불륜을 저질렀거든. 뭐? 그런 일이 다 있었어? 전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남편의 완벽한 시어머니까지 있는데 바람을 피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남편도 헛헛한 웃음을 지어 보이더군요. 심지어 정원사랑 그러니 어머니가 사람을 쉽게 믿겠어?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어쩌다 보니 그게 고질병처럼 남아서 그래. 결국 정원사가 직접 인정을 하면서 사건이 그렇게 끝났지.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나라도 그랬겠어. 그 배신감을 어쩔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해. 근데 어머니도 좀 심한 부분은 있으니까 그 사람이랑 당신은 엄연히 다른 사람인데 당신한테 미안해. 면목이 없다. 괜찮아. 내가 다 맞춰드릴게. 그 정도는 내가 해야지. 전부인이 싼 똥을 당신한테 치우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건 잘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서 말 못했고. 그 일전에 향수 물어보고 하셨을 때 어머니한테도 적당히 하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안 통할 줄 알았어. 그거 마음의 병이잖아. 그래. 그러니까 내가 치유해드리면 되지. 믿음을 주면 되는 거고. 내가 그건 자신 있어. 고마워 여보. 나 진짜 당신한테 잘할게. 우리 어머니 많이 외로운 분이야. 의지하던 큰형도 작은형도 해외로 나갔고 이제 나 하나 남았는데 마음이 어떠시겠어? 늘 불안하고 내가 힘들까봐 노심초사 하실 거 아니야. 그래서 나도 어머니 말씀은 되도록 들으려고 하는 거고. 알았어. 나도 그럴게.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저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이상한 요구에도 군말하지 않고 응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싶다면 보여드리고 제가 어딜 갔는지 보고 싶다고 해서 위치 추적할 수 있는 앱도 깔아드렸죠. 솔직히 저는 당당했고 아무 상관도 없었어요. 결혼 전엔 남편의 회사 격리로 일했지만 결혼 후에는 아예 전업주부가 되었고 시어머니가 등록해준 요리 강습 그리고 운동으로 수영장을 다니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친구도 가끔 보는 게 전부였고 전 애초에 싸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고 좋았죠. 근데 바로 그 일이 터진 겁니다. 동네 마트를 돌아다니다가 수영 강사를 만난 거예요. 하필이면 저희 시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말이죠. 싹싹하고 생글생글 웃으며 시어머니에게도 함께 수영장에 나오라고 권하고 스쳐 지나간 게 전부였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많이 친한 모양이구나? 아니에요. 그냥 영업 인사인 거죠. 아시잖아요. 강습하는 분들 대부분 친절한 거. 젊더구나. 그리고 친절은 대부분 호감에서 나오는 거야. 내가 그 정도 구분도 못하는 것 같니? 물론 널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남자 쪽이 좀 그렇구나. 그럼 그만둘게요. 저 상관없어요. 뭐 수영장이야 바꾸면 그만이고. 제 말에 시어머니는 한풀 꺾인 것 같았지만 한숨이 깊어졌어요. 미안하다. 너도 우리 아들한테 들었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때 그 충격을 내가 아직도 극복을 못했나 봐. 너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걸 잘 아는데도 나도 모르게 이러니까 정말 나도 내 스스로가 제어가 되지 않아.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죠. 괜찮아요. 전 어머님이 오해 풀리실 때까지 뭐든 다 할 거니까. 그럼 혹시 시어머니는 제 눈을 잠깐 보더니 아니다 됐다 하고는 말을 끝내버리셨어요. 뭔데요? 말씀해보세요. 네? 뭐 제 휴대폰 드려요? 뒤져보실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우리 동네로 이사 오면 안 되겠니? 거기서 나랑 수영 다니고 같이 있으면 내 마음이 조금은 괜찮아질 것 같은데. 합가요? 드디어 저희랑 사시려고요? 아예 합가는 주책이지. 그게 말이다. 너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가장 아끼는 집이 하나 있거든. 난 늘 그곳을 내 자식들, 내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싶었었어. 누군가에게 팔리는 걸 보고 싶지도 않고 내가 들어가기에는 그 남편과 추억이 너무 깃들었던 곳이라 차마 가진 못했지만
원래 집이라는 게 사람 온기 없으면 폐가가 되잖니. 너한테 주고 싶은데 혹시 어떠니? 그 자리에서 흔쾌히 가겠다는 말은 못하겠더군요. 솔직히 거리나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전처에게 주려고 했던 집을 제가 받는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지금 사는 집도 충분히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저는 남편과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전부인과 살던 집에 재혼하고 다시 들어가는 게 찜찜했던 남편도 선뜻 그러라고 하진 못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많이 외로워한다는 걸 인지는 하고 있었기에 고민 끝에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들어갈게요. 남편도 그러자고 했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아이처럼 좋아하시더군요. 정말? 진짜지? 이거 꿈 아니지? 아유, 정말 너무 고맙다. 고마워. 내 평생 소원이었어. 그 집이 얼마나 예쁜지 넌 모를 거야. 지금도 사용인들이 그대로 관리해서 너무 예뻐. 사용인이 있어요? 아이 그럼 그 넓은 집 그냥 비우면 안 되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해주는 거지. 사람 몇 더 뽑아야겠다. 이전에 일 봐주시던 분들도 계시고 연락하면 다들 올 거야. 그 집이 워낙 좋으니 정원에 나무 하나 꽃 한 송이도 다 내가 직접 위치 선정해서 가꾼 거거든. 조경도 기가 막히지. 풍수지리 잘하는 분 불러다가 돌 하나 위치도 다 맞춘 거고. 물론 그렇다고 넌 거들 필요는 없다. 청소 빨래 요리하는 분 다 계셔서 넌 고고하게 앉아만 있으면 되거든. 전 괜찮은데 전업주부가 일을 해야죠. 저택 관리하는 거 힘들다. 특히 전원주택은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정원 관리부터 겨울에는 수도도 매번 봐야 하고 오래된 집이라 손볼 곳도 있을 거야. 명의도 바꾸고 내가 싹 다 정리해서 너희 이삿날에 맞춰보마. 걱정할 거 없이 아가 너는 몸만 들어가면 된단다. 이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다면 좀 더 빨리 결정할 걸 그랬나 싶었습니다. 눈물까지 그렁거리며 행복해하시는 걸 보니 저 역시도 울컥하더라고요. 그 집에만 들어가면 조금씩 시어머니의 의심도 줄 거고 행복한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했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그 집으로 이사가는 걸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대망의 이삿날이 찾아왔죠. 이삿짐이 먼저 들어가고 저는 남편과 함께 시간을 맞춰서 그 집 앞으로 갔어요. 웅장한 외관에 차에서 내리는 제 손에 땀이 차오르더군요. 그야말로 그림을 그린 것 같은 부잣집 그 자체였습니다. 목을 들어도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담장과 거대한 대문이 압도적이었죠. 시어머니는 앞장서서 대문을 열고 저희를 들여보내주셨어요. 저는 천천히 올라가며 주변을 살폈죠. 입구에서부터 걸었는데 또 들어가네? 미로 같아. 그치? 아버지가 지으실 때 안전한 걸 최우선으로 뒀거든. 도둑들은 접근도 못하게. 그리고 방음도 엄청 잘 되는 편이라 소리가 거의 안 들려. 집 안은 더 놀랄 거고. 잘 손질된 잔디마당을 지나 마침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왜냐하면 현관에 나란히 서 있는 6명의 여인들이 저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시에 저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입고 있던 하늘색 앞치마와 흰색 유니폼은 제게도 익숙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환영합니다, 사모님. 그들의 익숙한 인사말이 웅장한 현관에 메아리 쳤어요. 어떠니 아가? 마음에 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현관문으로 향했죠. 여보 어디가?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하지만 전 멈추지 않고 현관문을 지나 밖으로 향했죠. 그저 뛰고 싶었어요. 이 집에서 당장이라도 탈출을 해야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미친 사람처럼 뛰고 또 뛰어 그 끔찍한 동네를 벗어났을 때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기억을 떠올렸죠. 환영합니다, 사모님. 어때? 엄마 좀 기품 있어 보여? 저희 어머니는 수줍게 웃으면서 제게 물었죠.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는 픽 웃었습니다.
엄마가 왜 거기서 기품을 찾아. 그냥 대충 해, 대충. 받은 만큼 일해야지. 꽤 많이 주니까 그렇지. 진짜 엄청난 저택이라니까. 이제까지 엄만 그런 집 본 적도 없어. 그 집을 만든 사람인가? 그분들이 주인인데 이번에 결혼한 자식들한테 내준 모양이더라. 오, 금수저. 부럽다. 야, 어쨌든 너무 애쓰지 마. 물 흐르듯 그냥저냥 하는 게 속 편하잖아. 돈 많이 주는데 딱 붙어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 딸이랑 둘이 살 집도 살 거 아니야. 돈 많이 모아서 꼭 햇빛 엄청 들어오는 그런 집으로 매매하자. 알았지? 알았어. 엄마 파이팅! 저번에 저희 어머니는 그 집에 고용되었다는 자부심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전엔 어느 정도 돈 있는 집이긴 해도 보통 가정부는 한 명이 전부인 곳이었어요. 그러니 청소부터 빨래, 식사 준비, 때로는 아이까지 돌봐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죠. 하는 김에 겸사겸사 이런 식으로 시간보다 더 많이 써먹을 생각만 했으니까요. 근데 그곳은 달랐던 겁니다. 본인 업무는 모두 따로 있었고 요리 담당은 요리만 하고 청소하는 분들은 청소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각자의 방에서 쉬게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돈은 더 받으니 당연히 열정이 넘쳤던 겁니다. 하지만 그건 한 달을 채 가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죠. 엄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다. 얼른 공부해. 엄마 말 안 할 거야? 어제도 멍하고 좀 이상해. 혹시 그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더니 어렵게 입을 여셨죠. 실은 그 집이 좀 이상해. 뭐가? 오늘 큰 사모님이 날 따로 불러내더니 돈을 주시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돈? 보너스? 작은 사모님이 뭐 하는지 하나하나 보고하라고 하셨어. 뭘 입는지, 무슨 속옷을 입었다가 뭘 벗었는지 기록하라고. 엄마가 빨래 담당이잖아. 저는 경악했습니다. 속옷? 변태야? 며느리 속옷은 봐서 뭐 한다고? 그런 걸 왜? 그니까 나도 도통 이유를 모르겠어. 큰 사모님한테는 며느리인데 며느리 속옷은 왜? 살다 부잣집 양반들은 원래 그런 건가? 내가 모르는 세계인가 싶기도 한데 찜찜해. 일단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돈도 주고 뭐 이상하긴 해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불륜을 의심하는 사람이 할 법한 짓인데 당시 저는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마냥 이상한 변태구나 하고 말았죠. 아마 저희 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 저처럼 돈 받으면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 저와는 달리 생각하셨겠죠. 실제로 어머니는 큰 돈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생전 해본 적도 없는 정원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죠. 어머니는 그래도 군말 없이 따랐다고 해요. 묘목을 이리 심었다가 저리 심었다가 어찌나 괴롭히는지 큰 사모님이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해. 며느리들한테는 엄청 살갑게 구는데 또 뒤에선 가정부들한테 소식 전달받고. 소식을 전달받아? 응. 내가 거절했던 일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 모양이더라. 그 집 며느리가 뭘 먹었는지, 언제 씻고 몇 분이나 준비했는지, 화장은 짙은지, 통화는 누구랑 하는지까지 싹 다 보고야. 미쳤네. 숨 막혀서 살 수 있겠어? 그러게 엄마도 다른 아줌마들처럼 그냥 해주지. 돈까지 줬는데 거절하니까 복수하는 거잖아. 사람이 사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사람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 그야 그렇지만 우린 모르잖아. 원래 부자들은 그러나 보지. 검사가 당연한 걸지도 모르고. 아님 차라리 그만둬. 눈치를 왜 봐. 안 돼. 너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내가 뭐라도 해야지. 그리고 일이 좀 고되긴 해도 이전보단 나아. 정원사가 일도 잘 가르쳐주고. 다행히 어머니는 적응의 신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 큰 사모님이란 사람의 복수도 시들시들해졌고 그 집의 사람들과도 제법 가까워졌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작은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여자와 특히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비에 쫄딱 맞은 채 집으로 들어오시더군요. 엄마 괜찮아? 우산 없었어? 오늘 가지고 나갔잖아. 잃어버린 거야? 아니,
누구 줬어? 누구? 작은 사모님. 뭐? 엄마 우산을 들고 갔어? 진짜 웃기는 여자네. 쉿, 그런 거 아니야. 가여워서 어쩌면 좋니? 정말 너무 가여워. 가용인들은 일거수일투족 보고하고 있지. 남편은 매일 늦게 퇴근하지. 비 오는데 거리 한복판에서 비를 쫄딱 맞고 있더라고. 어머니는 그날의 일을 제게 그리 자세히 들려주진 않으셨어요. 그저 안타깝다는 말과 집에서 누군가 감시한다는 말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다가 정확히 2년 후 어머니가 그 집에서 쫓겨나던 날에 처음으로 제게 그 집의 비밀을 알려주더군요. 그 집의 큰 사모님으로 불리는 사람이 본인의 며느리들에게 했던 짓을 말이죠. 일단 그곳의 사용인들은 모두 비밀 유지 계약을 하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대적인 명령권자는 큰 사모님뿐이라고 쓰여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나도 그냥 부잣집이라 그런 줄만 알았지. 돈이 많은 양반들이니 이상한 여자가 들어오는 게 신경 쓰여서 그렇겠지 싶었어. 실제로 큰 사모님이 며느리들에게 잘하기도 했고. 며느리들? 그래, 며느리들. 내가 그곳에서 너 중학교 때부터 4년을 일하면서 작은 사모님이 바뀐 건 총 5번이었으니까. 그 집에 아들이 몇인데? 셋. 근데 그중 한 명은 대학생이고 나머지 2사람이 각각 2번, 3번 결혼한 거야. 이런 너한테 말하긴 그렇지만 절도도 있고 불륜도 있고 너무 많은 이유였어. 나도 2번은 그러려니 했다. 운이 안 좋다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우연히 들었지 뭐니? 뭘 들어? 큰 사모님이 새로 들어온 남자한테 작은 사모님 유혹하라고 하는 소리를 말이야. 그래서 난 그걸 알고 몰래 가서 알렸어. 내가 도왔던 거지. 엄마, 그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럼 그걸 보고 있어? 며느리들 아주 어린애들이야. 고작 23살, 25살 여자들이었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니?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큰 사모님 아무래도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작은 거라도 트집 잡아서 쫓아내고 누명 씌우고 상대 여자 배경 안 보고 사람 들이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그 이유가 있었던 거야. 어리고 집안 형편 어렵고 다루기 쉬운 여자들만 골라서 그런 짓 하는 거라고. 세상에,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그래? 큰 사모님은 자기 며느리를 인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놀 장난감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확실하다니까? 재미로, 그저 재미로 그러는 거라고. 나도 그때 그 웃음소리를 안 들었으면 못 믿었을 거야. 큰 사모님은 좋아하셨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면서. 어머닌 그때를 회상하면서 몸을 떠시더군요. 그럼 그걸 전달하다 이번에 잘린 거야? 응. 첫째 아들은 미국으로 잘 도망갔는데 최근에 새로 들어온 둘째 며느리한테 말하다가 내 이름이 나와서 이렇게 된 거지. 아들 내외가 자기 형처럼 집 나가고 난리가 나고 집안은 난장판 되고, 그래서 내가 그간 전달했던 것도 모두 들통이 났고 그대로 쫓겨난 거지. 그 사람도 참 이상하다. 감시하진 못할 망정 그걸 흘리고 다녀? 그건 상관없어. 어차피 각오한 거니까. 근데 단 하나 걱정되는 건 이제 내가 나갔으니 누가 그걸 알려준담. 막내 도련님도 계신데 참 걱정이네. 엄마 됐어. 막내고 뭐고 성인이라며. 어차피 남의 일이야. 그 사람들로 장난을 하든 뭘 하든 신경 꺼. 차라리 잘 됐어. 그런 끔찍한 곳에 오래 안 있는 게 상책이지. 그래도 엄마는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 어린 여자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니. 아무래도 가끔씩이라도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실제로 어머니는 일을 그만두고도 그 동네 근처를 가끔 배회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집에 들어갈 또 다른 며느리가 있는지 확인을 했던 거였죠. 저는 오지랖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그 오지랖 덕분에 저는 한눈에 모든 걸 파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늘 다림질하던 그 하늘색 앞치마가 달린 유니폼, 연습했던 인사까지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집을 뛰쳐나온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죠.
만약 저희 어머니가 다른 사용인들처럼 돈 받고 눈을 감았다면 전 결코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했을 거고 그 집으로 들어갔을 테니까요. 물론 한편으로는 오해일 가능성도 떠올렸습니다. 정말 우연히 옷이 같을 가능성, 부잣집 사용인들이 늘 그런 인사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도 세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세 아들이 있는 부잣집에 두 형제가 집을 나갔다는 것까지 같을 가능성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니 거의 99% 확신했죠. 혹시 몰라 뒤늦게 저를 찾아온 남편에게도 물어봤어요. 당신 솔직하게 말해. 당신 형들 말이야. 이혼 경력 몇 번 있지? 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이혼 2번에 재혼 1번. 이혼 1번, 재혼 1번. 맞아? 어머니가 말해줬어? 그건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실 형들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우리 집이 며느리 운이 없어서 좀 고생을 했던 모양인데 그거 아니야. 운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여보, 갑자기 무슨 소리라는 거야? 어머님이 쫓아내신 거라고. 당신 지금 그 말 굉장히 섬 넘는 거 알고 있어? 일단 들어. 듣고 판단해. 저는 남편에게 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가설을 세운 것까지 이야기했죠. 시어머니가 집안도 학력도 안 보고 뽑는 이유가 바로 자신이 가지고 놀기 좋은 사람이기 때문일 거라고. 쫓겨나가게 되더라도 제대로 반항 한번 못 해볼 인물이기 때문인 거라고 말이죠.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 편을 들며 격분했습니다. 당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 우리 어머니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나도 잘했어. 그럼 내가 이제 와서 괜히 이래?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자기랑 가까이 사는 게 부담스러워서 쇼하는 거라고. 정말 그래? 어머니 좋다고 한 거 다 거짓말이고 최대한 멀리 살고 싶었던 거야? 내가? 정말 당신 날 그렇게 봤어? 누구 의견 말 말고 당신 생각이 그러냐고 묻는 거야. 물론 그건 아니지. 하지만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는 거야? 애초에 그게 우리 집이란 확신이 있어?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착각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엄마가 형들 이혼할 때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아?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셨던 분이 어떻게 그러겠어. 그래? 그럼 됐어. 나도 당신 이해시키기 싫어. 이혼해. 갈라서자고. 여보!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나도 더는 설득 안 시켜. 형들도 이혼 몇 번 하고 깨달은 부분이야. 당신한테도 시간이 더 필요한 문제겠지. 그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을 결심할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제 마음이 확신으로 굳어지니 남편은 제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정말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싶다고 한 거죠. 우린 고민 끝에 남편과 이혼한 전철을 떠올렸어요. 제게도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었지만 확인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수소문 끝에 전처와 저 그리고 남편이 함께 만나게 되었죠. 전처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랑 나랑 볼 일이 있어? 벌써 14년이나 지나서 이게 무슨 짓이야? 왜? 돌잔치 하니? 결혼한 소식 들었는데 내가 축의금 안 내서 쫓아온 거야? 남편은 눈을 한번 꾹 감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너 예전에 우리 어머니 이야기하면서 나한테 이상한 말 했었지? 억울하단 말도 했고. 전처는 픽 웃었습니다. 왜? 뭘 듣고 싶은데? 순간 눈에 광채가 돌았고 재미있는 먹잇감을 발견한 표정으로 이어 말했죠. 내가 억울하다고 했을 땐 들은 척도 안 하더니 2번이나 그러니 이상해? 야, 지금 장난하러 온 거 아니야. 나도 나름 진지하게 묻는 거고. 우리 어머니가 혹시 너한테는 뭐라고 하거나 한 적 있어? 그때 일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싫어. 뭐? 내가 이제 와서 왜 말해야 되는데? 뭘 설명해? 난 몰라. 기억도 안 나고. 어머님 좋은 분이지. 나 같은 여자한테 그렇게나 잘해주셨는데. 나란 여자가 배신을 한 거고. 듣고 싶은 말이 이거야? 그럼 듣지. 난 이만 가볼게. 역겨워서 너랑 마주 앉아있기 싫어. 전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고 제가 끼어들었어요. 저기 14년 지났으면 혹시 정순미라는 분 아세요? 내가 그런 이름을 어떻게... 전처는 멈칫하더니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정순미? 그래.
근데 그쪽이 그분 성함을 어떻게 알아요? 아니 됐고 혹시 연락처 있어요? 저희 어머니세요. 돌아가셨고요. 뭐요? 그분이 돌아가셨다고요? 전처는 충격을 받은 듯 그 자리에 앉았죠. 그리고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한참 살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 어떻게 아세요? 그땐 일도 그만뒀을 텐데. 전처는 생각 많은 표정으로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죠. 전 그분을 이제까지 수호천사라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호련히 나타났다가 사라진 사람이요. 이름만 석자 겨우 알고 백방으로 수소문했는데 도통 찾지 못했고요. 실은 그분이 제 생명의 은인이거든요. 생명의 은인이요? 전처는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오래전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함에 부풀었던 그 신혼생활이 지옥으로 바뀌었던 순간을 말이죠. 가장 먼저 사진에 찍힌 건 제가 정원에서 정원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거였어요. 나이는 저보다 몇 살은 더 많았는데 편안한 사람이었죠. 밖으로 나가면 시어머니가 치를 떨어대니 저도 소통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였는데 우습게도 그게 화근이 된 거고요. 저도 대충 들었어요. 그 집 며느리들이 이상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는 거. 사실 저희 어머니가 그 집에서 일을 했었고 거기 있던 며느리들에게 진실을 알린 사람이었거든요. 알아요. 그분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떤 형태로 진행됐나요? 알려주세요. 제발요. 그쪽 어머니 봐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물건이 좀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휴대폰 위치가 바뀌거나 일기장이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도 했죠. 워낙 넓은 곳이라 그러려니 했는데 어느 순간 제 속옷이 사라지고 목걸이가 분실되고 남편의 반지까지 사라졌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게요? 정원사 방이에요. 그래도 저랑 조금은 친구가 된 줄 알았는데 그 인간이 저랑 불륜을 저질렀다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때 제 기분은 최악이었죠. 전처는 제 남편을 노려보며 이어 말했습니다. 저놈은 눈 돌아서 발발 뛰고 시어머니는 세상에 둘도 없는 배신자를 보는 듯 눈물까지 보이며 제게서 고개를 돌렸죠.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본 없는 천것은 이런 상류 사회를 오면 안 된다면서 좋은 거 먹고 입혀서 사람 만들어놨더니 짐승만도 못하다나? 전처는 고아였다고 했고 가족이 가지고 싶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누명은 너무나 치욕스러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자신을 아껴주던 시어머니가 실망했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죽어서라도 누명을 벗을 생각이었다고 했죠. 그리고 바로 그때 저희 어머니가 나타나 전처를 구했고 그 집안의 진실을 들려줬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집 주변에 가끔 가곤 했는데 운이 좋았네요. 네, 진짜 다행이죠. 덕분에 안 죽었었지 아니었으면 저 이 세상 사람 아니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억울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고요. 감사를 전하고 싶었는데 참 안타깝게 됐어요. 그렇게 좋은 분이 이렇게 일찍. 그때 남편이 답답해서 말했죠. 왜 말 안 했어? 그런 데 있었으면 말을 했었어야지. 내가 솔직히 말해줄까? 처음엔 말할까 싶었어. 너도 피해자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시간 지나니까 그 소름 끼치는 집안에 다신 들어가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억울했던 나만큼 너도 아파봤으면 했거든. 너희 어머님 배부른 고양이야. 알아? 사냥감을 놔줬다가 잡았다가 그렇게 노는 거라고. 애초에 믿긴 했겠어? 도대체 우리 엄마가 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그럴 이유 없을 거라고 내 앞에서 소리나 질렀겠지. 아니야? 전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게 경고하듯 이 말을 남기고 떠났죠. 저기 그쪽이 아까우니까 저런 마마보이한테 미련 가지지 말고 얼른 새 출발해요. 형들은 해외 가서 본인만 의지하고 사는 엄마가 불쌍해 죽는 인간이거든요. 병신 새끼. 너 정말 야, 너 똑바로 살아. 바른 말만 하고 바른 행동만 한다고 가장인 줄 알아? 때론 물고 싸울 줄도 알아야지. 넌 이번에도 가정 못 지키잖아? 그럼 평생 엄마 옆에서 꼭두각시로 사는 거야. 그러니 노선 딱 정하고 제대로 행동해. 저 역시 그 말에 동의는 했어요.
제 남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두 모자 사이를 끊기에 어렵다는 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효자 중에 효자였던 남편이 시어머니를 버린다는 상상도 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남편이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끌고 제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찾아왔더군요. 이혼은 절대 못한다. 자신이 차라리 절연을 선택하겠다고 말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사이 형들도 만나고 왔다고 했죠. 형들도 다 알고는 있었더라고. 비록 두 사람 다 어머니가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진 모르는 것 같았지만 결혼 허락하고 잘해주고 그 다음에 쫓아내는 방식은 늘 같았다고 하더라. 그거 듣고 결심 내렸고 이렇게 당신한테 온 거야. 그래서 정말 절연할 수 있어? 난 당신 아니면 더는 결혼할 마음 없어. 이 일을 통해서 더 확신했고 누구 말처럼 싸우고 물어뜯지는 못해. 하지만 어머니 돈에 휘둘려서 마음 흔들리는 일은 없을 거야. 어머님은 아셔?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 모르셔. 따질 생각도 나지 않더라. 어차피 거짓말 하실 텐데 더는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했어. 아마 내가 그냥 나온 줄 아실 거야. 진짜 괜찮겠어? 이번엔 내 가정, 내 여자 내가 지킬 거야. 나 한 번만 믿어주라.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그 눈에는 이전엔 없었던 단단함이 들어차 있었죠. 우리는 다시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예전에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초췌한 얼굴로 아들을 돌려달라고 사정사정 빌기 시작했죠. 제발 내 아들만은, 나에겐 이제 아들밖에 없어. 너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니? 뭐든 다 해줬고 심지어 그 집도 너 하라고 명의 변경하고 있었는데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일단 돌아와. 집으로만 오면 용서할게. 너한테 더 잘하려고 하마. 왜요? 이번엔 운전기사랑 바람 피웠다고 하시게요? 아니면 도둑질로 내모시게요? 그게 무슨 말이야? 뭘 내모라? 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니? 저 다 알아요, 어머님. 뭘 다 알아? 혹시 너 막내랑 이혼한 전처 만났니? 걔 말을 듣고 이러는 거야? 맙소사, 걘 정신이 이상한 애야. 부모 다 죽고 고아원에서 자란 애를 불쌍하다고 걷어줬는데 우리 집 정원사랑 바람이나 피우고 내 아들을 배신한 그런 여자였다고. 정말요? 그래. 우리 집 고용인들이 다 증명할 수 있어. 2사람이 같이 있는 걸 본 사람만 4명이 넘으니까. 사진도 있고 증거도 있어. 속옷도 발견됐고. 그 정도면 증명된 거 아니니? 근데 어쩌죠? 전 그 전처말 때문에 알게 된 게 아닌데. 사실 저희 어머니 그 집에서 일하셨거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며느리들 지켜주다가 쫓겨난 사람이요. 어머님한테 큰 사모님이라고 불렀던, 돈으로 회유가 되지 않던 그분요. 제가 그분의 딸입니다. 그래서 다 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누구 딸이라고? 왜 어머님이 며느리 속옷 감시해달라다가 까였던 세탁 담당 고용인이요. 어머님이 화나서 정원 관리사로 쫓아내셨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또 일은 잘해서 오래 일했고요. 그 순간,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에 시어머니의 표정은 당황으로 물들었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빼앗겼다며 눈물로 호소를 하던 표정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죠. 그리고 이내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제 눈을 똑바로 보시더군요. 그래서 그걸 내 아들한테 일렀니? 그깟 가정부 말 믿고? 아니요. 그 형들의 전처 모든 증인들이 다 똑같이 말하는 걸 들은 거죠. 그 사람이 미국까지 다녀왔다고 하네요. 거기서 형들이랑 만나서 모든 걸 다 듣고 왔다고 하던데요. 이래도 끝까지 아니라고만 하실 생각이세요? 시어머니는 바들바들 떨면서 앞에 있던 물을 들이켰죠. 아니야, 그것도 오해다. 일단 내 이야기 먼저 들어봐야 해. 걔들은 내 재산을 탐내다가 그렇게 된 거고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었던 거야. 재산이 탐났으면 아내를 버렸겠죠. 같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는 열이 받았는지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일 정도로 크게 숨을 몰아쉬셨죠. 그러더니 이내 한층 누그러진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됐으니 맞아, 인정하마.
근데 너도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무려 아들만 셋이었어. 금이야 오기야 키운 네 새끼들 어디 하나 부족하지 않게 키웠고 좋은 대학 보내서 자랑할 만한 곳에 모두가 취업에 성공했다. 어미로서 당연히 기대를 했지. 근데 그것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오는 것들이 어디서 줘도 안 가질 천것들인데 어쩌니? 나라고 그러고 싶어 그랬겠어? 물론 나도 마음 굳게 먹고 잘하려고 했지. 근데 도대체 못해 먹겠는 걸 어쩌라고? 그 더러운 손으로 내 집 물건을 만지고 내 아들을 차지한 게 싫었다. 더러워요? 진짜 어머님은 그 사람들이 사람을 안 보이셨어요? 저도요? 태생이 다른 걸 다르다고 하지 그럼 같다고 해야 하니? 너도 아들 가져봐라. 자식 가진 부모라면 나를 이해 못할 사람 없다. 길 가는 사람 잡고 아무나 물어봐. 피해자는 나라고 나. 정말 그게 전부예요? 이혼 후에 데리고 온 둘째 아드님 며느리인 이름 좀 있는 집안 자식이었다고라는데 그럼 그때 왜 그러셨는데요? 왜 그 여자도 쫓아내려고 했던 거죠? 그야 내 말 안 들어먹으니 답답했지. 가난한 집구석 애들은 그나마 죽는 신용이라도 했지. 조금 있는 애들은 왜 그렇게 까다로운 짓? 나더러 집에 자주 오지 말라나? 키가 차서. 우리 집에 비해선 별것도 아닌 출신 주제. 그래서 쫓아냈다. 시어머니한테 오지 말라는 며느리? 세상에 그런 며느리 가만두고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럼 애초에 반대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저도 싫다고 잘라 말하지 그랬냐고요. 혹시 초반에 쫓아냈던 말 잘 듣던 죽는 신용하던 그런 며느리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허락해 주신 거고요? 시어머니는 제 절규에 작은 실소를 보이셨죠? 그래, 너희 같은 바닥에 있는 애들이 버둥거리는 게 재밌더구나. 됐니? 진짜 최악이네요. 어머님 정말 왜 그러고 사세요? 그 사람들 인생은 생각해 보셨어요? 어머님 때문에 죽으려고 한 사람까지 있었다는 건 아세요? 죽으려고 했다? 그럼 안 죽었다는 거잖니? 애초에 내 잘못도 아니고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본 본인 탓도 있는 거지. 어쨌든 난 아무 죄가 없어. 원래 사람 사이에도 계급이란 게 있고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것뿐이니까. 대신 난 희망을 주고 선물도 주고 어쨌든 가족처럼 잘해줬잖니? 너희 같은 애들은 그거면 되는 거 아니야? 참 불쌍하시네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등을 돌리죠. 그 많은 현금, 그 땅, 집을 가졌는데도 아무도 어머님 곁에 없잖아요. 아마 앞으로도 쭉 그럴 테고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너 같은 년들이 내 아들들 옆에 달라붙어 그런 거야? 내 아이들은 조금만 시간 지나면 금방 돌아와. 왜? 계집은 한철이지만 돈은 평생이니까. 네, 어디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혹여나 돈 보고 찾아온 자식들의 얼굴 표정이 어떨지 한번 보시고요. 지금 어머님이랑 닮아 있을 테니까. 어머님 어디 정신병원에 넣어버리고 재산만 꿀꺽할 생각이면 찾아오겠네요. 어머님이 다른 사람들 괴롭히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동안 당신 자식들도 고통스러웠다는 건 모르시나 보죠. 그 잘난 자식들 인생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살아보니 어떠세요? 행복하신가요? 인연이 이게 어디서 감히...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바로 카르마 업보라는 겁니다. 당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그 대가를 받게 되실 거예요. 평생 외롭게 사는 벌이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니 시어머니는 비명을 꽥 질렀고 저를 향해서 뛰어와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 동시에 그 손이 누군가에 의해서 저지되었죠.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충혈된 눈으로 덜덜 떨고 있더군요. 그 자리에 온지 전혀 몰랐는데 제 뒤를 따라왔다가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공포에 질렸죠. 막내야, 엄마는 그게 아니라 그게 말이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다시 남편을 잡았고 남편은 그 손을 뿌리치며 딱 이렇게 짧게 대꾸했죠. 건강 챙기세요. 그 말엔 아주 많은 것들이 함축된 것 같았습니다. 제 어깨를 잡고 돌아서며 남편은 정말 서럽게 울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닌 진짜 어머니의 본색을 보게 된 거니까 충격이 더 컸겠죠? 전 그런 남편을 진심으로 위로했고요. 시간이 흘러 현재는 아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궐 같은 집도 엄청난 재산도 없지만 행복한 우리 집에서 함께하고 있죠. 남편과는 저녁에 식사하고 차 한잔 먹으며 나누는 이야기가 제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살아보니 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충만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전보다 훨씬 작긴 해도 우리 집이라는 제 소원도 이루었고 말입니다. 욕심은 가득할수록 삶은 비좁아지고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넓어진다라는 말이 있더군요. 그 말처럼 우리 모두 욕심을 조금은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한 연말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